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두원입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풀기 돌발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께 오늘은 먼저 마이크를 드리죠. 내일 오후 2시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는데요. 가결, 부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내일은 잘 될 것 같아요. 가결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욕 가시기 전에 네.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통화하고 또 이 그 당부도 하고 협조 부탁도 해서 네. 그래서 이거 여의도에 오늘 그 큰 화제더라고요. 어쨌든 그 협치에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 그 헌재 소장 네. 충분히 존재감을 확인시켰잖아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또 한번 이 그 사고를 치면 그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템포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정두원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결되어야 가결될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얘기 드리면은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예, 내일 오전 아닙니까? 내일 오전인가요? 예, 예. 네, 어쨌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좋은 분위기죠. 분위기 자체가 좀 좋게 흘러간다. 네. 그다음에 또 오후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바른정당 그 내일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의원 2-3명이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뉴스가 또 그러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면 통과를 위한 어떤 조건이 더 무르익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은 진짜로 이 그 흠결 하나 없는 무결점 그 후보라는 건 우리 국민들 다 확인했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했던 그 야당 의원들도 하나도 네. 찾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뭐 이 그간에 법 재판하는 것들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나 소신이나 실력 이런 거를 봐서 네. 충분히 굳이 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그러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내일 오후 2시 조금 넘으면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되니까요. 뭐 결과가 나오겠죠. 자, 오늘은 이제 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최근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파문을 지금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어서 자신을 탄압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소를 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사건을 배당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불가피하고 결국은 최종 종착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물론이죠. 더군다나 서울시장이 고소했으니 뭐 수사는 불가피한 건데 예. 갈 길은 굉장히 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직접 이제 이명박을 뭐 이제 소환하는 사태가 벌어지려면은 네. 상당히 갈 길은 멀 것 같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내친 김에 일전에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의원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을 하셨냐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비를 안 해놨겠느냐. 해놨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평소에 그렇게 주도 면밀을 한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미리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하는데 원세훈 이제 전 원장의 입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적극적 지시냐 소극적 지시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알아서 해라.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걸 또 부인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러면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술만 가지고 이제 그 양반을 엮어낼 수 있느냐. 네.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렇군요. 이재용 재판 때 이제 소극적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소극적 지시라고 하는 정도 단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거번 전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실제로 사법 처리해야지요.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다 확인됐잖아요. 예. 지금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냐 하지 않았냐. 국정원장이 청와대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라는 건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네. 국정원 문건을 어디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이나 이런 데 이 개통을 밟아서 하지 않거든요. 네. 국정원장이 직접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께 면담에서 직보를 하게 합니다. 예. 그는 개통 밟은 다른 이 부처의 문건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저는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적극적 지시, 소극적 그렇죠. 지시. 이제 적극적, 소극적 지시 이제 표현상 그렇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국정원장한테 나는 그랬다. 지금 방송에 나온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지금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꼭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예. 라고 하면, 네. 국정원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른바 독들인데, 충분히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 문건들이 갔으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코멘트에 따르면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미 벌써 그러니까 1차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일일이 보고받고 일일이 지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어서 네. 국정원에서 지금 이게 정말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국정원이 간첩 잡으라는 국정원이 네. 한가하게 지금 연예인들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 야권 인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심지어는 이 박원순 제안문건까지 네.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이 한 국정원이 네. 정말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청와대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원장이 보고합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예. 수석 이런 거 안 거치고. 그렇죠. 예. 그걸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분석에 따르면 수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이 입만 닫아버리면 더 이상 캘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근데 원세훈 원장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형량만 깎아준다면 친구라도 지금 판단하고. 너무 오래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분리박인형이 예. 성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그분이 그쪽 생활을 굉장히 못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그쪽 생활한 게 교도소 생활 교도소 말씀하세요. 생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적응을 굉장히 저랑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적응을 굉장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MB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면, 이거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네. MB 측에서는 그 정도는 대응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예. 그걸 가지고 예.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김묘아 씨 어디 조사받고 나와서 얘기한 그 깨알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 저도 좀 충격 먹었는데 그런 별별 내용이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그 자료들을 보면은 예. 또 이제 수사 기법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네. 사실 좀 더 또 따지고 보면 박근혜 이 최순실 사건도 처음에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고 예. 죄는 죄를 지면은 네. 범죄 행위를 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또 잠깐만요. 그게 진실이 잠깐만요. 길게 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어요. 라고 만약에 진술을 하면 이 사법 처리에 있어서 수위가 지금은 원세훈 전 원장의 몸통 머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MB가 시켜서 했는데요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가슴이 되고 그래서 형량이 좀 깎이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술만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요? 당연히 부인할 거 아니에요. MB 측에서는. MB 쪽에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진실의 신빙성 이제 그 사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네. 재판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는 피를 부른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시각 서가번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저질렀던 일이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경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이 문건 이제 이 시작이 된 건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나왔고, 이 블랙리스트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김미화 씨나 박원순 시장이나 또 문성근 씨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뭐 청와대하고 이 정권하고 다 공모해서 네. 지금 이것을 이 사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인권, 네. 개인이 정치적으로 또 인격권까지 무시당하고 침해당하면서 네. 이렇게 일어난 사건인데 한 개인들이 고소한 건을 가지고 이 정권 차원으로 몰고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네. 그것은 너무 과한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MB 측근은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적폐청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전 정권까지 캐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박구 전 정권 이명박 정권 때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네. 이제 급기야는 대선 개입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이미 문제가 됐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계류되어 왔잖아요. 예. 진행되어 온 사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결국 나오게 된 거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난데없이 뜬금없이 예. 이 문건 하나를 갖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자기들처럼 예.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네. 박근혜 때 진행되어 오던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게 이 나온 건들인데 그거를 이 정권 차원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 보복으로 돌리는 것은 예. 정말 적반하장이죠. 알겠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 정권이 아니라 전전 정권, 뭐, 전전 정권도 뭐 잘못된 일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김미아 씨에 같이 구체적인 뭐 잘못이 있으면 또 그것도 형을 받을 사람 받고 그래야 되는데. 네. 정명국 의원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가 밑에 깔려 있다 그 얘기예요. 한풀이다? 예, 한풀이가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네.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온통 과거 지향적이에요. 지금 우리 정권이 처음에는 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네. 미래가 안 보여요. 네.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적고 그리고 통합과 화해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갈등과 분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유서에 뭐라고 남겼냐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네.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뜻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내가 보면은 노무현을 이제 추모하고 또 소위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복 심리가 그냥 막 부부 끓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죠. 아니 근데 이 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자도 안 나오는 건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 잘못들 또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예. 이 전가의 보도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죽음까지 끌어들여서 네. 자기들이 자행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죠. 예. 그 사건을 가지고 이걸 대서 그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정도원 전 의원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실용 정부를 자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용적 관점에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다 공개가 됐고 어떤 짓을 했는지가 지금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덮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예. 아쉽다는 얘기죠. 왜 미래 얘기가 왜 없냐 이거예요. 예, 이 정부가 지금 이제 한참 할 일이 많은데 과거 얘기들 뿐이에요. 그게 저는 불만이라는 거죠. 예. 뭐 덮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정치 사찰 당해가지고 네. 정말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정치인 그래요? 사찰도 예. 민간인 사찰도 이 자리에서 나오고. 어떻게 사찰당하시는지 조금만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 그 이제 사찰이라는 게 그 주변을 뒤지는데 결국 주변을 뒤지다가 저한테 들켰죠. 어디까지 왜냐면 뒤졌대요? 뭐 저 음식점, 술집 뭐 다 찾아다니고. 의원님이- 심지어는 저기 그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 회사를 그냥 풍지 박산을 내버렸어요. 네. 뭐 세무 사찰을 하고 검찰 조사를 하고 다 무죄 나오고 다 뭐가 나왔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부인이 심장병 수술까지 할 정도로 그래요? 예, 남경필 의원도 부인 회사 뒤졌다는 예, 얘기는 그게 결국 이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또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예. 하여간 개인을 그렇게 가정까지 파탄을 내는 거죠. 예. 그럼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이제 그 근데 저는요, 예. 제 일에 대해서 파헤쳐서 저 그거를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저는 그냥 용서했어요. 용서했다고? 용서는 저를 위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예. 이제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게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아름답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걸 나를 위해서 제가 용서를 하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네. 이렇게 가다가는 의원님과 관련된 내용도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블랙리스트도 등장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드리고 하셨지만은 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사건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네. 건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정권이 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예. 정치 보복을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등식화해서 예. 그것을 이 반론을 제기를 하고 공격을 또 다른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들이대는 것은 네.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거의 잘못된 범죄행위까지 거죠. 예. 돼요.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문제는- 어디 건에 이 블랙리스트 건에 예. 어디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단 한 자라도 등장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는데 김미아 씨가 어제 검찰에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와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국정원에서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주체가 좌파 연예인 대응 테스크포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문건에 보니까 연예인 건전화 사업 테스크포스도 있더라.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작성한 문건도 있고 김미화 윤도현은 젊은이들을 좀비화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내용도 있더라. 아니 왜 국정원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국정원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짓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사실 정권을 예. 떠나서 늘 그런 짓을 해왔어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좀? 뭘 심했죠. 정도가 심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예인뿐만 아니고 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네. KBS 조직 개편 이후에 인적 쇄신 추진 방안 네. 이런 문건들까지 지금 국정원을 작성해서 네.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KBS, MBC들을 그냥 그야말로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들뿐만이 아니고 예. 언론 조작 네. 탄압을 위해서 결국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가장 헤드쿼터에 국정원이 관여한 거죠. 근데 저는 좀 뭐한 게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스캔들 가운데 하나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것의 주체는 국정원이 아니라 총리실이었단 말이죠. 국정원 저거죠. 그 이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예.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찰의 어떤 그 실무 주역은 총리실이었는데 국정원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게 한통속이죠. 범정부적으로 지금 그 국민들을 상대로 적으로 삼고 지금 사찰하고 뒷조사하고 대응 문건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총괄 지휘를 했죠. 청와대 어디였습니까? 그것도 노동비서관이 했잖아요. 그 당시. 이영호 노동비서관. 예, 예. 그러니까 윤리지원관실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하고 다 협업을 했겠죠. 네. 이제 총괄은 총리실에서 청와대에서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 단위, 총리실 단위로 지금 그 접근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면서 조망을 하고 캐내야 되고 사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사법 처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법 처리 하는데 네. 미래도 우리 빨리 많은 얘기를 하고 일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미래는 안 보여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안보 문제 얼마나 시급한 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불거진 현안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놓고 지금 보수 야당이 총공세에 나선 것 같은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학자 입장에서 떠든다, 개탄스럽다. 국회에 답변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청와대에서 엄중 주의를 줬고 또 본인은 일단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송영무 장관의 이런 발언, 그 적격성 서가번 의원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그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이 그 대북 관련돼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네. 대응하는 것은 뭐 국방부 장관이니까 당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이 그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종의 자문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련돼서 그때 대통령이 특별한 임무를 주거나 또 이 자문을 받고 예. 그런 역할들을 하고 평상시에서는 학자 입장에서 자기 생각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비상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근데 과하고, 좀, 이제 앞뒤가 안 맞죠. 본인이 뭐 잘못된 나중에 거죠. 사과까지 했으니까 그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그 가름을 하겠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장관이잖아요. 네. 자기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모른다라면 그게 넌센스 아닙니까? 근데 국회-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 답변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마인드나 자질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게 돌출 발언이기도 하지만 또 네.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장관이 자기 소신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 무슨 지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관들이 일괄되게 거기 간다면은 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뭐 그때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장관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부처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걸 조율하고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할 일인데 예. 지금 청와대가 조율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콩가루가 된 건 청와대 책임이지 그게 왜 장관 청와대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안보실장이 이제 총 지휘자인데 지금 지휘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안보실장 지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무부 장관 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이른바 입장들이 달라요. 어디 가면 이제, 늘,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뿐만 아니고, 네. 과거에 오바마 정권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클린턴 정권에서도 그랬고,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 내에 강원파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인데,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을 놓고 대통령 특보를 놓고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탄스럽다는, 거기에다 이 평가까지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정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깊은 행동은 아니죠. 정책적 입장차를 노출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송영무 장관의 발언은 정책에 대한 어떤 자기 소신의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인신 공개에 가까웠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건 장관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것은 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그래도 특보는 자문하는 사람이고 예. 장관은 군을 통솔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 장관을 면박을 주면 군 사기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안보가 불안한데 안보 라인 자체가 불안해요. 지금까지 쭉 보면은 네. 그니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중성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안보에 대해서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문정인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 현실 속에서는 지금 송영무 같이 가는 겁니다. 헷갈려요. 우왕좌왕 갈짓자를 걷고 있어요. 네. 그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보가 왜 이중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의식해서 문정인처럼 송년을 생각하고 있고 네.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송영무처럼 가고 있고 이런 이중적인 거는 지금 안보 불안을 이중적인 게 가중시킨다고 아니고요. 정책 자체가 대북 정책 지금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까지
해서 네. 이 돌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돼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잠깐만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 어떠한 경우 전시에도 전쟁을 하면서도 이 그 대화의 끈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거 국제관계 외교 관계 아니겠습니까? 국제 관계고 잠깐만요. 또 남북 제가 관계기도 하고 그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서 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도원 전 의원께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안보 문제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정책 위반 단계에서 어떤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국민 앞에 나서는 데 있어서는 질서 정연하게 나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뭐 그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은 성립이 되는 것 지금 같은데. 그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 그 안보 정책 어떤 것도 우왕좌왕한 게 없습니다. 일관되게 네네. 질서 정연하게 공식 입장들이 다 나가고 또 그에 적절하게 그 대응책들을 다 내놓고 네네. 또 대응 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오히려 야당에서 왜 안보 특히나 이게 불안한 시기에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특보 아니겠습니까? 특보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분의 그 기본 정책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을 이제 국회에서 뭐 이 국회 질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시간을 많이 주고 저 설명을 해라가 아니고, 그냥, 직문직답,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군인 출신인데,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정책, 안보 정책의 혼란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지나친 비약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서가번 전 의원의 진단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닌데 보수 야당이 한편으로 그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죠. 주장하시고 있는 네. 건데 정도원 전 의원님이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뭔가 지금 지휘를 잘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예. 또 문정인 특보가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개인 의견이다. 특보가 어떻게 개인입니까? 이렇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지금 안보 문제는 진짜 심각한데 또 안보 라인은 진짜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 혼란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설이 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도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